거짓없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 경제TV 김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레인, 자, 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특정 한 분이 이제 또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어,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청하신 분께서는 영상을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비전, 우리가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장하는 어떤 미래의 가치를 보고 기업에 투자하는 게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봐야 한다. 요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채널 운영한 지는 2023년도 이제 10월부터 이제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되면은 한 만 3년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횟수로는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뭐 워낙에 이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결국 시장은 뭐 기업의 가치로 되돌아오게끔 마련입니다. 이 레버리지는 일단은 오늘부터 현금 3천만 원이 없으면 이제 투자를 매매를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시장의 좀 정상화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미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지금 이 텔레그램 이제 채널이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지금 77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 오죽하면은 코스닥 700선 돌파 기념식 2001년도 당시 사진을 올려놨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시장이 좀 비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분야에 진짜 미쳐있는 열정 높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 공유의 채널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바로 입장 링크 확인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레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24년도 11월 8일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죠?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 추세 이렇게 이제 흐름 타고 12,500원 찍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하는 자, 요 추세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좋지 못했던 그런 영향도 이제 분명히 받으면서 신저가까지 찍은 네, 그런 상황이네요. 고점 대비 그러면은 지금 와 12,500원에서 지금 2,500원이 된 거니까 그럼 뭐 사실상 뭐 5분의 1 토막 이렇게 된 거죠. 네, 참 고점에서 잡으신 분께서는 굉장히 좀 고통의 시간이 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뭐 요런 구간에서 또 매수하셨을 거고 이렇게 또 지지 받는다 싶어서 또 매수하셨을 텐데 또 그 밑으로 더 빠져버리니까 참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돼요. 500억도. 주식 수는 지금 야 1억 3,600만 3천 주죠. 아닌가요? 다시 1,300만 1,360만 3천 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22.8%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기업이 뭘 하는지를 일단 보기 전에 일단은 실적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한번 봐야겠죠. 야, 그래도 뭐 이때 적자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23년도 요때는 이제 상장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24년도에 상장하면서 유보율 자체,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면서 당연히 이제 늘어났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살펴보면 되는데 유보율이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 1분기 와 전분기 대비 완전히 거의 뭐 한 반토막 나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부채 비율이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당좌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남았는데 당기 순이익이 그렇게 또 많이 나진 않아요. 그쵸?
많이 남지가 않죠.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야,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였다가 지난 분기에 다시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이 그래도 감소했다가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네, 그런 추세네요. 지금 주당 청산 가치 역시도 보면은 점점 그래도 증가했네요. 그럼 지금 요 부분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이잖아요. 3,000원. 그죠? 그럼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되겠네요. 일단 적자가 안 나오는 게 사실상 일단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이 회사가 뭘 하느냐? 제가 좀 전에 보긴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이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가 만약에 줄었다라고 하면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뭐 최근에 뭐 세 주 늘어났다. 뭐 이거는 뭐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 뭐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 이걸 봤죠? 조금 전에. 이걸 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어요. 0.9% 늘어난 거니까 뭐 크게 이건 0.09% 늘어난 거니까 뭐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계율을 보니까 주요 제품 자체는 기체 분리막을 질소 발생, 바이오가스 고질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이제 이런 부분이네요. 기체 분리막 그리고 모듈, 뭐 시스템 이런 모듈과 시스템 쪽 이게 이제 당사의 제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제작돼서 필요 목적에 따라 공급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기업이라서 저도 이제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기업을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 이건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소재, 모듈, 시스템. 전방 산업은 이제 요쪽이네요. 일반 산업용, 그리고 에너지, 항공, 방산. 뭐 요쪽. 그죠? 항공, 방산. 이런 쪽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질소 쪽에 대한 이야기고, 크게는 이제 적용 분야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고, 이제 소재, 모듈, 시스템, 전방 산업. 이렇게 이제 나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이걸 뭐 자세하게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보니까 모듈 쪽은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싱가폴, 그러니까 중동 쪽이랑 이제 아시아 시장 쪽에서 대부분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한국 가스기술공사, 결빙 방지용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바이오 가스 고질화는 이제 지역 자치단체나 뭐 바이오가스 시설 요쪽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은 롯데케미칼 등등 그래서 대기업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내 바이오가스 고질화 시스템 현황 보니까 그렇게 뭐 많지가 않네요. 고객사, 인천시 수도권, 파주시 환경관리, 충주 음식물 자원화, 의정부시 음식물 자원화, 아산시 지원환경, 시흥시 클린에너지, 청주시 하수처리장, 용인시 뭐 이런 부분들이네요. 예정에 있는 거 있고 중공일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쵸? 바이오가스 고질화 시스템.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수주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이제 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생산 설비, 원재료 가격을 보니까 일단 24년도 대비 25년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었던 이런 상황이고,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찌됐건 작년보다도 일단 원재료 가격은
다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생산 설비 이거는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생산 실적 보면은 24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늘어났죠. 그죠? 늘어난 게 보이고,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지금 요거니까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전년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를 6천으로 잡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매출 수주 상황 보면은 역시나 이제 곱하기 4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감소네요, 감소. 그죠? 뭐 대폭 늘어나긴 했으나 없어요. 지금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뭐 16인데? 그럼 1600만 원인데요? 그럼 엄청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산화탄소 뭐 포집, 바이오 가스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야, 이거 그러면 완전히 그냥 감소인데요? 모듈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증가했고 25년도 전체에서 이거는 이제 26년도 1분기니까 곱하기 4 하면은 작년보다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합계를 보면 돼요, 합계. 그럼 줄어들잖아요. 곱하기 4 하면은 전년도 대비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는 이제 플러스인데, 여기 하면 이제 감소 추세. 이렇게 보는 거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죠. 곱하기 4 하면은 거의 이제 조금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쪽이 사실 굉장히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수출 쪽을 놓고 보면은 매출 실적은 사실상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줄어드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 원가 대비해서 수익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남은 건데 판관비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익이 났고 금융적인 수익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흑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죠? 이렇게 기본 주당 이익 역시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만큼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봐야겠네요. 그쵸? 결국은 이제 이 질소 발생 모듈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차지하는 뭐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뭐 중국 쪽이 이제 워낙에 이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수출 쪽. 그죠? 내수는 사실상 이제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곱하기 4 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년도보다 훨씬 더 부진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수출 쪽 같은 경우에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4 하면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전년도보다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얘가 거의 뭐 메인이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 어떤 사업 쪽 내용인지 뭐 제가 이쪽 공부는 안 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감사에 다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죠? 회계사 통해서 다 이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뭐 사실상 일단은 뭐 흑자, 그러니까 기업이 적자가 나면은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흑자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지금 빨간색이 없어요. 적자가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부채가 지금 분기별로 점점 늘어난다는 점과 당좌 비율이 점점 감소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보율이 그만큼 또 감소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당 순이익이야 뭐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금 주당 청산 가치라고 하죠. 요런 부분. 지금 현재 5,194, 한 주당 5,194원인데 지금 이거 대비했을 때 주가는 3,000원이니까,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적어도 이제 뭐 5,000원 선.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설정을 해 놓고 혹시나 뭐 또 요청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아까 주당 청산 가치가 얼마였죠? 5,194원이니까 5,200원 정도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5,200원 잡아놓으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21선 요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와서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요 정도를 일단 좀 1차적인 목표로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한 해 매출이 일단은 지금 점점 늘어나서 올해 지금 한 63억 원이니까 곱하기 4 했을 때 그러면은 240 그러니까 250억 원. 그러면은 사실 또 전년도보다 조금 또 감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해에 250억 정도의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흑자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한 5,200원 선까지는 뭐 충분히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반등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이 뭐 한 600억에서 이제 7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1,000억 미만 기업 저는 별로 이제 잘 안 쳐다보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에어레인도 이번에 요청이 있었으니까 처음 이제 쳐다보게 된 거예요. 네, 아무쪼록 이렇게 일단은 분석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근데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죠? 일단은 한 여기 이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5,200원 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열심히 또 공유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